음악치료 기법과 모델 제3부 음악치료 기법과 방법 제12장 심상 유도와 음악 6. 개인치료 사례 2. 재교육적 수준의 개인 세션 스탠 45세의 의사인 스탠은 활동적이지만 냉담한 성격을 지녔다. 첫 번째 세션에서 그는 표현을 자제했고 망설였다. 심지어 그의 인생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기에 나는 그와 공감하기가 어려웠다. 같은 의사였던 스탠은 카일 못지않게 우울했다. 카일은 강박증이 있었던 반면에 스탠은 불안장애가 있었다. 스탠의 치료사는 약 6개월간의 상담 치료와 약을 통해 그의 우울증을 치료했었다. 그의 치료가 난항을 겪자 그의 치료사는 그에게 또 다른 약을 처방하는 대신에 나에게 글을 보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해 스탠은 10년간 술을 마시지 않았었다. 스탠은 엄격한 아버지에게서 양육받았으나 반대로 그의 어머니는 그를 온정과 따뜻함으로 키웠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양육할 때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으나 그의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놀거나 그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면서 함께 보냈다. 그녀는 그가 이야기를 쓰거나 판타지 게임 등을 할 것을 권유하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스탠은 그 이후 비극적인 죽음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스탠이 8세가 되던 해에 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10년 후 스탠이 10대일 때 여전히 그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던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얼마 후 스탠은 결혼하였다. 3년 후 그의 21번째 생일이 지나자마자 그의 아버지가 천식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 그의 아버지를 무덤에 묻자마자 스탠의 어린 아내가 암으로 진단받았고 얼마 후 죽었다. 스탠은 채 22세가 되지 않았다. 스탠은 이런 냉혹한 죽음 후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한 불안으로 고통받았다. 이런 초기의 충격들이 현재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탠은 지금도 심각한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불안에서 자유로운 나를 상상할 수 없어요. 불안은 나에게서 완전한 덮개와도 같아요. 라고 스탠은 말했다.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이 두려워요. 일이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실패와 같은. 나는 내 개를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폭풍이 있을까봐 두려워요. 나는 내가 상상하는 모든 것에 관해 하루 종일 매일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요. 나는 불안이 외부의 사건을 조절하고자 하는 나의 시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비록 그것들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초기의 세션들에서는 나는 내면의 세계를 여행하는 스탠의 능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치료의 초기는 약간의 지지적 수준과 재교육적 수준 그리고 재구성적 수준이 혼합된 세션들로 이루어졌다. 지지적인 세션들은 사망 소식들을 접하기 직전의 시절과 대학생활 동안의 긍정적인 부분과 재연결하도록 그를 도왔다. 그의 대학 시절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이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초기의 지지적 세션에서 스탠은 긍정적인 경험들을 재경험하였으며 이후 깊이 있는 작업을 위한 GIM 세션으로 이르렀다. 그는 엄청난 불안감을 경험하게 했던 꿈을 이야기했으며 나는 그의 꿈의 일부분을 도입해서 유도하였다. GIM 음악은 꿈으로 인한 불안감을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한 평화로운 장면으로 전환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세션 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두드러지게 늘었다. 그는 대학 시절 쓰기 시작했던 소설을 다시 꺼내었고 컴퓨터를 샀으며 매일 퇴근 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또 다른 GIM 세션이 그의 불안의 근본을 탐색하게 하였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의 임종을 다룬 세션이었다. 이 세션 후 그의 일상적인 불안은 약간 감소되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클래식 음반을 구입했고 대학 시절 이후 듣지 않았던 음악을 새롭게 접했다. 대부분의 세션들 중에서의 그의 첫 번째 의견은 이전 세션에서 사용된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가 얼만큼 강하게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다. 14번째 세션에서 스탠은 그의 내면 세계와 긍정적이며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재교육적인 음악과 심상 체험인 이 세션은 스탠이 일상생활에서 그의 불안을 대할 때 진정으로 새로운 개념을 얻는 데 도움을 준 중요한 세션이었다. 도입에서 나는 그에게 눈을 감고 그 불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느낄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동의하면서 눈을 감았고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그의 심상체험을 서술하기 시작했다. 모두 다르게 생긴 물체들이 보여요. 다른 크기의 다양한 물체들이 섞여 있어요. 정말로 시선이 그쪽으로 끌려요.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이가 그린 듯한 사진 같아요.
다른 방향에서 볼 수는 있지만 가질 수는 없어요. 2차원적이에요. 그런데 시선을 주려고 하니 집중해야 할 것 같아서 약간은 힘들어요. 다시 보니 그릇에 담겨진 보석들 같아요. 음악이 시작되기 전 도입 단계에서 스탄이 그의 불안에 대해 견고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유도하였는데 이는 재교육적인 접근의 하나다. 스탠이 그의 불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끔 도와주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이미지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음악을 제공해 주어야 했다. 간단한 아르페지오 반주로 이루어진 페어의 파반느는 스탠이 계속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파반네의 반주는 정적이며 A와 B 파트의 대조는 다른 시각으로 이미지를 바라보게 하는 자극을 제공했다. 음악의 도입부에 대해 그는 말했다. 보석들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누군가 그릇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석들이 움직이네요. 페어의 음악이 천천히 들려지면서 스탠은 말했다. 자연스러워 보여요. 어떠한 충격이 그 보석들을 움직이려 하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것들은 자연의 일부분이에요. 비, 홍수, 눈 같은 것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석들에게 변화를 주려고 하네요. 하지만 그 보석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중성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데 기분이 너무 슬퍼요. 나는 다음 음악으로 뼈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짧고 경쾌한 4분의 3박자의 왈록의 피에드스 엔 라 에어를 선택했다. 왈록을 들으면서 스탠은 말했다. 가벼운 곡이군요. 보석들에게 색깔을 입혀주네요. 나는 그 새로운 빛을 통해 보석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석들이 실제로 보석이 아니라 돌이네요. 돌들을 보여주네요. 빛으로 인해 다르게 보여요. 빛이 없어진다면 아마 단지 특정 부분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있는 하늘의 별들을. 그런데 나의 문제들인 것 같아요. 나의 불안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나는 그리그의 홀버르그 스윗 중 에어 악장을 선택했다. 스탠은 두 곡 동안 하나의 이미지에 집중하였으며 그 보석들은 느낌이 없고 2차원적이라고 하였다. 에어의 음악적 역동성과 함께 스탠은 더욱 이미지에 몰입할 수 있었다. 보석들에 대한 그의 관점은 그 보석들이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변했다. 그는 이미지에 대한 원초적인 느낌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그의 곡은 이전의 두 곡보다는 강한 긴장감을 자극하는 음악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의 긴장도와 일치하며 작업을 유도할 수 있는 곡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다른 두 곡과 비슷하게 그리그의 곡은 제교육적인 수준의 음악과 심상체험에 매우 유용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 단 이 곡은 화성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하는 복잡한 발전부를 가지고 있다. 스탠은 나는 다른 불빛과 함께 돌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돌들은 나의 한 부분이에요. 난 하나는 모서리를 비추고 또 하나는 표면을 비추네요. 너무 밝아서 나는 다른 것들은 볼 수가 없어요. 돌들 중에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나의 다른 감각들을 통해 돌들을 느껴보려고 노력해요. 하나는 내 느낌으로, 또 하나는 내 귀로. 내 다른 감각들을 모두 사용해서 느끼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일이에요. 모두 관심을 주어야 하거든요. 스탠의 세션에서 자신의 불안에 대한 심상체험은 시각적으로 상징적인 이미지에서 다른 감각들을 통합시킨 의미 있는 세션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과 내재된 불안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일깨웠다. 확장된 견해들로 인해 불안을 분리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노력해요. 나는 노력해야만 해요. 얼비니오니의 디장조 오보의 콘체르토 2악장은 페어, 왈럭, 그리그의 낭만적인 분위기와는 다른 음악적 언어를 가지고 있다. 세션에서 이 곡을 다음 곡으로 선택한 나의 취지는 스탠이 그의 불안을 받아들이는 데 충분한 치료적 과정을 겪었기에 그의 심상체험을 종결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나는 한 세션 동안의 과정으로는 충분했다고 느꼈지만 스탠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전 세션에서 발전된 심상을 계속 경험하고 싶어 했다. 알비니온의 구조화된 음악이 시작되자 스탠은 방어적인 어조로 이제 나는 그것들을 한 줄로 정리하고자 해요 라고 하면서 그 자체를 수용하기보다는 정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돌들이 각각의 빛을 발해요. 전에 없었던 조화로움이 느껴져요.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 자리에서 각각의 빛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보이고 있어요. 모든 보석의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 하나의 빛이 돌들을 모두 비추고 있어요. 돌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요. 약간의 슬픔과 불안이 느껴져요. 비춰지는 빛은 각각의 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이 모두 있어요. 서로 비슷하게. 모두 그 자연 그 자체예요. 인위적이지 않고 원초적인 상태 그 자체예요. 그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기에. 나는 스탠의 심상 체험에 관해 열정적이고 진실한 이야기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알비니 언니의 곡을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그러한 조화는 자연의 한 부분이죠. 거기엔 긴장도 있어요. 이 긴장도 자연의 한 부분이겠죠. 신비로워요. 아마 긴장이 이처럼 강하면서 신비로워질지도 모르죠. 빛이 움직이면 나는 다른 색깔들을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어떤 색이 될지 예측할 수는 없고 모두를 볼 수는 없지만 신비로움이 좋아요. 이러한 신비스러움과 같이 긴장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 단계에서 스탠은 불안 자체가 나쁘지 않으며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했다. 나의 이미지에서 돌들은 유혹적이며 신비로웠어요. 라고 스탠이 나에게 설명했다. 덧붙여져 스탠은 이전에 익숙했던 것처럼 공포와 분노를 동반한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는 그 자체를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조절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릇에서 아무렇게나 정리된 보석에 대한 스탠의 초기의 이미지는 고결함이라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음악에 대한 감사로 변했다. 음악에서의 긴장은 보석의 이미지에서 긴장과 일치되었고 이러한 긴장에 대한 저항을 음악의 아름다움과 선명함 그리고 심리적 경험으로 전환하였다. 이 동형이상적인 관계는 스탠이 그의 내면의 긴장을 의미 있고 수용 가능한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음악에서 긴장도가 아름답고 본질적인 것처럼 그의 내재된 긴장 역시 하나의 자연적인 본질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스탠은 그의 불안을 진정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 초기 이미지는 생명력이 없었으며 2차원적으로 보여짐으로써 심상에 대한 감정적인 거리감이 있었다. 스탠이 보석에서의 조화를 발견하면서 보석이 담긴 그릇에 대한 그의 관점을 바꾸었을 때 수용이 이루어졌다. 음악을 통한 심상은 스탠이 추상적인 불안을 편안함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 표면적으로는 스탠으로 하여금 그의 불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해는 고통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이에 대한 수용을 통해 고통을 완화하고자 하는 치료적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재교육적인 음악과 심상체험 세션은 스탠의 불안과 긴장을 거부를 수용으로 바꾸었다. 효과적인 재교육적 음악과 심상체험에서 치료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견해를 자극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한다. 이후 스탠은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심상체험 세곡에서 발전된 심상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하였을 때 자신의 불안을 감당하기 위해 그는 보석 심상 체험으로 다시 돌아갔다. 재구성적인 수준에서의 치료적 목표는 이러한 증상들이 일상에서 다시 경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세션을 통해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3. 재구성적 수준의 개인 세션 베베 31세의 여성 베베는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 내과 의사를 방문했다. 의사는 그녀의 불면증이 정서적 장애의 한 증상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심리치료를 권했다. 7개월간의 언어 심리치료 동안 베베가 7년간 사귀었고 정서적인 학대를 일삼았던 남자친구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그녀는 에릭에게 대처하는 데 절망적이며 속수무책이라고 느꼈다. 4개월간의 심리치료를 통해 베베는 우울증의 증상이 16세 때의 남동생 케니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에릭과의 관계에서 그녀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만 우울증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학대하는 여인과 헤어질 수 없었다. 외로움이 자신을 감싸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몇 주, 몇 달이 흘러도 베베는 여전히 헤어질 수 없었다. 이런 실패에 대한 그녀의 변명은 어떤 남자도 없다라는 그녀의 주관적 견해와 외로움에 대한 불안, 재정적인 불안정으로 합리화되었다. 또한 에릭에 대한 강박적이면서도 부적절한 생각들이 그녀를 방해하였다. 그녀는 만약에 에릭을 떠난다면 그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불안과 분개를 표현하였다. 그녀는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그에 대해 불타는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치료사는 에릭을 떠나는 것에 대한 저항력이 남동생의 죽음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상실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베베는 케니의 죽음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 병막 끝에 죽었다. 케니에게 모든 사력을 다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죽음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그를 애도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그녀의 가족은 케니의 오랜 병막 끝에 뿔뿔이 흩어졌고 정말로 거대한 상실감을 애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일 수 없었다. 그녀는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무력감, 상실감, 외로움에 대해 동정하지 않았다. 남동생이 죽었을 때 16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을 떠났다. 베베의 치료사는 그녀의 마음에서 에릭을 떠나보내는 데 대한 무력감이 그 당시 해결되지 않은 우울증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당시 겪었던 외로움에 대한 공포는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학대를 선택하게 했다. 그녀의 치료사는 그녀가 이런 늪에 사로잡혀 있는 한 약물 치료만이 해답이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7개월 동안의 상담 치료 후에 베베는 음악 심리 치료를 위해 나에게 의뢰되었다. 내가 만났을 때 베베는 매우 매혹적이며 우아하고 세련됐으며 단련가이고 민첩하고 살이 분별이 빨랐기에 감정적으로 학대하는 남자친구에 대한 그녀의 폭로는 나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는 계속하여 그녀를 모욕했다. 예를 들면 그녀 앞에서 다른 여자들에게 성적인 관심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상담을 통해 남동생의 상실을 애도하는 데 초점을 둔 음악과 심상을 계획하였다. 이 세션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나는 그녀가 내재된 우울증을 충분히 작업하면서 일상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성공적인 3번의 GIM 세션과 그녀의 치료사와의 함께한 상담 세션에 이어 5번째 세션에 도입해서 나는 그녀에게 눈을 감고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우울함에 저항하지 말고 이를 깊이 탐색해보고 그것들을 내게 묘사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그녀는 그냥 가라앉음을 느껴요. 감정이 푹 꺼지고 비참하고 쓸쓸하며 황량하지만 안전하게 느껴져요. 약간의 공포가 인식돼요. 위장에 붙어있는 혹처럼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우울한 기분들을 제거하거나 거부하려 하지 말고 혹은 어떻게든 고쳐보려 애쓰지 말고 같이 있어 볼 것을 독려했다. 그리고 우울한 영상을 떠올리는 음악을 그녀 자신에게 허용하면서 그 느낌들이 좀 더 깊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나는 바흐의 파사칼리아 앤드 후가이 시단조 BWV 582를 스토크스키의 오케스트라 편곡으로 들려주었다. 이어서 바흐의 달콤한 죽음이여 BWV 487과 바이올린 파르티타 비단조 BWV 1002 중 사라반드 악장을 들려주었다. 뉴욕의 한 지하실이에요. 지저분하고 음침하며 수많은 바퀴벌레가 있고 밖은 춥네요. 어떻게 이런 데서 누가 살 수 있을까? 지하실이고 창문도 전혀 없고 쾌쾌한 냄새가 나며 너무 우울하네요. 아파트에 페인트 칠을 한 문이 있고 음악이 그 문을 여네요. 늙은 여자가 있어요. 그녀는 너무 허약하고 초췌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고 낡은 카디건을 입고 있어요. 그녀는 슬프고 버려졌어요. 그녀의 심상체험 중 이 시점에서 베베는 몇 분 동안 울었다. 나는 계속 눈물을 흘리도록 용기를 북돋았고 이 울음은 결국 세션이 끝나기 전에 절정을 이루었다. 이것은 치료 과정에서 첫 번째 확장된 감정적 카타르시스였다. 그녀는 바흐의 곡이 연주되는 동안 그녀의 심상체험을 서술해 나갔다. 늙은 여인의 이미지가 심사숙고된 후 그녀는 너무 슬퍼요. 그런데 내 눈물이 따뜻해요. 마치 슬픈 영화를 보는 듯. 그녀는 앉아있고 시계는 무심히 흘러가고 아무도 그녀를 염려하거나 사랑하지 않네요. 내가 그녀에게 어떠냐고 묻지만 그녀는 대답조차 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음악이 어떤 것을 제시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해요. 그녀의 손은 메마르고 거칠어요. 그녀의 몸집이 작은 늙은 연인인데 친절한 느낌이 들어요. 아, 그녀의 이름은 슐라이고 걷기를 원하네요. 만약 내가 그녀를 데리고 나가면 좋아할 거예요. 밝은 햇볕은 있기는 한데 좀 춥군요.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좋아하네요. 누군가 그녀를 돌보는 느낌이 그녀에게 생기를 주는 듯해요. 우린 차를 마셔요. 나는 그녀를 위해 꽃을 샀고 우리는 공원에 앉아서 사람을 둘러봐요. 매우 편안하네요. 그녀는 행복해하며 밖에 있는 것을 즐겨요. 아파트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음침하고 우울하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녀는 단지 먹고 TV를 보고 왜 아무도 오지 않나 하고 궁금해하는 게 고작이죠. TV와 음식이 그녀에게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로워요.
그녀 때문에 내가 슬프네요. 늙은 여인의 상징적인 상에 대한 교감에서 나는 쉴라가 무엇이 필요하겠냐고 베베에게 물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미용실과 극장에 데려가고 공원에 있는 그녀의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그녀는 괜찮을 거예요. 음악이 끝나자 베베는 말했다. 이제 쉴라는 고독하지 않아요. 그녀는 희망과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죠. 자신을 돌볼 수 있고 깨끗이 하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항상 기분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많이 여유로워지고 부드러워졌어요. 세션 후 베베의 심상체험은 즉시 그녀의 생활에 영향을 끼쳤다. 그녀는 더욱 강해지고 희망적이 되었다. 여전히 걱정되지만 나는 미래를 향해 자유로이 날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에릭을 떠날 수 있으며 만약 그가 그녀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나는 탈진했지만 안정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정말로 그녀는 에릭을 떠날 계획을 생각했으며 언젠가 원했던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결심했다. GIM 세션을 생각해 볼 때 쉴라라는 존재는 베베의 남동생의 죽음 이후 자신으로부터 원하지 않았고 거부되었으며 숨겨졌던 우울의 상징이었다고 추측된다. 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케니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쉴라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그녀가 처한 상태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 이제 베베는 쉴라를 받아들이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만남을 가졌다. 이 세션에서 바흐의 파사칼리아 엔프가가 시작될 때 음악 내에 긴장이 베베의 우울의 상이었던 쉴라를 자극하였고 음악은 베베의 우울증을 대변하는 쉴라의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베베의 쉴라를 통해 슬픈 감정들을 체험할 수 있었다. 베베는 그녀의 슬픔을 마침내 슬픔을 베베는 그녀의 슬픔을 거부하기보다는 고마워했으며 이겨낼 수 있었다. 음악을 들으면서 올 때 그녀는 마침내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GIM에서 클라이언트들은 수용을 넘어서서 진정한 전환을 시작한다. 음악이 낡은 아파트와 어두운 늙은 여인의 이미지를 일깨웠으나 실제로 음악은 그 이미지를 변형시켰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의 우울증 또한 변형시켰다. 음악이 바뀌고 발전되면서 슐라의 이미지인 슬픔에 대항하는 유동성과 변화와 같은 과정이 유도된다. 베베가 슐라를 미용실, 극장, 공원에 데리고 가기로 결심하면서 심지어 장소가 바뀌기도 하였다. 음악이 베베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녀 내면에 긍정적인 힘을 활성화시켰다. 음악이 불러온 해결 방법은 슐라가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그녀의 슬픔을 이해하고 손을 잡는 것이었다. 베베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스스로의 긍정적인 내면의 힘을 상징하였다. 이러한 힘은 즐거움과 희망에 대한 슐라의 수동성과 우울함으로부터의 변화하도록 하였다. 다음 세션에서는 심상체험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이 세션에 대한 나 자신의 해석에 매우 애착을 갖게 되었고 슐라와 자신의 상징에 대한 베베의 해석이 나의 것과 달랐음에 놀랐다. 그러나 나는 나의 해석을 말하지 않았다. GIM에서 치료사는 클라이언트의 심상체험을 해석하지 않으며 클라이언트는 심상체험에 관한 스스로의 의미를 수집해야만 한다. 베베는 슐라를 자기 자신의 상징으로 보았다. 그녀는 겁에 질렸고 가난했으며 슬펐다고 했다. 그녀는 슐라가 심상체험에서의 베베와 함께하는 전환에 의지해서 그녀 내면의 슬픔을 피하고자 했다고 느꼈다. 나의 해석과는 반대로 그녀는 그 심상체험이 그녀의 또래와 함께 지낼 것을 지시한다고 느꼈다. 그녀는 이전 세션으로부터 그녀가 느끼기에 슐라가 유의해야만 하는 충고를 상기했다. 바꿔 말하면 그녀는 그녀와 동년배인 친구들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며 이제 의존하는 패턴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7번의 세션이 진행된 후 베베는 학교로 떠났고 에릭에게 관계는 끝났다고 말했다. 4. 4가지 수준의 GIM 사례 요약. GIM은 음악 프로그램을 심취해서 듣는 클라이언트의 경험에 중점을 둔다. 치료사는 생각, 느낌, 이미지들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내적인 경험들을 좀 더 실제적이며 생생하게 만들기 위해 체험하는 심상을 표현할 것을 격려해야 한다. 음악으로 인해 긴장을 경험할 때 심리적 해결이 긴장 이후 이완을 통해 얻어지는 것처럼 음악을 심취하여 들은 후 음악을 통해 체험하는 긴장을 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베베의 세션에서 사용된 음악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슐라를 우울하고 소외된 여성상에서 활발하고 활동적인 여성상으로 변형시켰다.
지지적이며 재교육적인 음악과 심상 체험은 치료 과정에서 카일과 스탠의 미에게 된 과거의 사건들을 재경험함으로써 증상의 완화와 건강한 부분들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심상 체험은 인지적 차원에서 경험되며 영구적이지 않는다. 재구성적 수준과의 주된 차이점은 음악과 심상 체험을 통해 얼마나 즉시 그리고 영구적으로 증상이 바뀌냐의 여부다. 카일의 세션에서 반복적인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증상을 유지하는 것과 증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에 도움을 주었다. 반면 베베의 12번째 세션에서는 그녀의 내면의 삶과 외부의 삶을 변형시켰다. 베베의 내부와 외부의 세계가 일치하게 됨과 더불어 자아 실현을 향한 접근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GIM 세션에서는 음악적 요소의 복잡성과 발전이 이미지 전개를 유도하며 이미지 내에 포함된 느낌들 또한 변화시킨다. 음악과 심상에서 지지적, 재교육적, 재구성적 수준의 접근은 클라이언트가 치료상에 가져오는 정서적인 한계와 관련이 있으며 클라이언트에 따라 이러한 한계들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카일의 내면적 외문적 세계는 제어가 어려웠으며 완고하게 고정된 증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거리, 감정이 결여된 인간관계, 깊이가 결여된 성격, 의미가 결여된 삶을 초래했다. 지지적인 음악과 심상은 내면 세계에 잠재되어 있었던 긍정적인 요소들과의 만남을 시도했다. 약간의 긴장도가 있고 반복적인 음악을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카일은 치료 세션 내에서와 실제의 삶, 즉 그의 클라이언트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카일에게는 지지적인 음악과 심상체험 치료가 뿌리 깊은 부정적인 면 대신에 긍정적인 내면의 변화를 불러왔다. 스탠은 심리적으로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불안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치료를 받게 되었다. 재교육적인 심상체험은 그가 불안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직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왔다. 도입에서는 약간의 화성적 긴장과 전개가 있는 음악으로 시작함으로써 주요 증상들에 초점을 두고 세션을 시작할 수 있게 구조화하였다. 스탠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음으로써 재교육되었으며 불안에 대한 다른 태도를 얻었다. 스탠에게 재교육적인 음악과 심상치료는 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을 감소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베베는 그녀를 학대하는 남자친구를 떠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음악과 심상체험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재구성적인 음악과 심상체험은 무의식의 중심에서 그녀의 우울증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하였다. 복잡성이 높고 연상력이 강한 음악들을 선곡하여 전치된 의식 세계에서 우울한 부분과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베베의 우울한 심상이 건강한 심상으로 변형되었을 때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베베의 음악과 심상 체험은 남동생의 죽음에서 기인한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으며 베베의 삶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수용적 자세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GIM 치료사는 세션을 통해 더 넓은 무의식적 영역을 탐색함으로써 개인별 치료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도의 GIM은 전치된 의식 상태에서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심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심상들은 음악이 들려지면서 체험된다. 물론 그 체험과 경험은 클라이언트 개인에 따라 모두 다르며 음악이 어떠한 것을 불러일으킬지도 혹은 심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예측할 수 없다. 음악은 긴장과 이완, 복잡함과 단순함, 교대로 제시하면서 갈등적인 상황과 집과 같이 안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공한다. 이럴 때 클라이언트의 반응은 특정 패턴을 보이는 등 음악의 이중적인 기능을 통해 심상 여행이 전개된다. 용어 해설, 마무리 단계. GIM 세션의 마지막 단계로 클라이언트가 경험했던 전체 시간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치료사와 나눈다. 이러한 나눔은 먼저 그림 작업이나 시쓰기 혹은 동작과 같은 비언어적인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고 난 후 다시 언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보통이며 프로세스라고도 한다. 방어적 전략. 내면 세계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활용하는 내면적 자원과 심상의 내용에 따라 작동되는 보호적 기제를 의미한다. 심상. GIM에서 음악으로 인해 유도된 내적 경험의 신화적, 원형적, 상징적인 이미지 혹은 형태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여기서 상징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 이외의 개인적 의미를 담은 표상을 의미하며 원형이란 상징성이 내재된 우주적 표상을 의미한다. 장이론. 골든베르기가 내놓은 이론으로 GIM 과정에서 음악과 심상 그리고 감정 이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관한 복합적 과정을 의식 차원에서 설명한 이론이다.
전치된 의식 상태, 전의식과 의식의 중간 상태를 가리키며 자신의 내면 세계와의 접촉이 가능한 의식 상태를 말한다. 초기 면담, GRM 세션의 첫 단계로서 세션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클라이언트의 이슈를 언어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현재의 어려움이나 본인이 지각하고 있는 육체적, 심리적 혹은 사회적 문제 등을 다루는 시간이다. 프리토크라고도 한다.